다 다른 통증, 다 같은 선택. 지금은 타이레놀을 만날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오송의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공무원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찰은 이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지금까지 42명과 법인 2곳을 기소하면서 최고 책임자 처벌까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나흘 뒤 검찰은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행복청 등 5개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5달이 지난 12월에는 도청과 시청에 수사관을 투입해 2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재난에 대한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11개월가량 수사를 펼친 검찰이 도청과 시청 공무원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도청 재난안전실은 참사 이틀 전 회의와 점검반을 편성하지 않았고 당일날 미호강 범람 신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충족됐음에도 통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 안전정책과는 제방이 터진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현장을 통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도지사에게 신고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하천과는 제방 점검을 부실하게 해 시공사가 무단으로 절개하도록 방치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과 시청, 두 자치단체 간부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콜센터에 대한.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향후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는데 최고 책임자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편 오송 참사 유족들은 1년 만에 참사 현장을 다시 찾아 헌화하고 바뀐 지하차도를 둘러봤습니다. 새로 설치된 통행 차단 시설 등 미리 설치됐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이른 재개통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를 찾은 참사 유족들이 국화꽃을 헌화합니다. 지난해 7월 15일 747번 버스가 물에 잠긴 채 발견됐던 장소입니다. 참사 이후 지금까지 차량 통행이 멈춰선 지하차도 내부에는 침수 시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명봉이 설치됐고 참사 당시 작동되지 않았던 펌프 시설도 정비를 마쳤습니다. 터널 진입로에는 호우경보나 터널 내 수위가 15cm만 넘어가더라도 자동으로 내려오는 통행 차단 시설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1년 전에 있었더라면 14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에 유족들의 안타까움은 더 커집니다. 이곳에서 14분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왜 막지 못했을까? 충청북도가 예고한 궁평 2 지하차도의 재개통일은 오는 30일. 도는 2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돼 재개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명봉이 단 한쪽에만 설치돼 있는 등 공정률은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현장을 둘러본 유족들은 개통 시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졸속 시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다 공정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말에 왜 급하게 개통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이유를 모르겠고요. 함께 현장을 둘러본 민주당도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10명의 공무원이 추가 기소된 데 반해 단체장들이 제외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켜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 진상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한편 유족과 시민단체는 다음 달 8일부터 참사 현장에서의 기자회견과 도보순례 등의 참사 1주기 추모 행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체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7일 청주시 오송읍에서 채집한 모기 가운데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3일이나 빠른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1.1도 높은 등 고온 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예방접종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허구현 총재를 만나 한화 이글스의 청주 경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6게임으로 한정된 한화 이글스의 청주 경기 수를 10게임까지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허구현 총재는 김 지사에게 야구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종합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일종의 보충학습인 방학 중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고학년은 총괄평가를 통해 실력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IB 교육을 충북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또 다른 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초등 실력 다짐 주인공 프로젝트로 쉽게 말해 초등학생들의 기본 학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을 기초학력 책임 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수준이 미달할 경우 여름방학 때 일종의 보충 수업인 이음학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의 여건이나 또 경제적인 이유로 방학 동안에 방치된 학생들이 있어서 오히려 방학이 지나고 나면 학생들 간에 큰 격차가 벌어지는 걸 방학 격차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은 희망자에 한해 7월과 12월에 총괄 평가를 실시해 학력 수준을 확인하고 피드백 자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일각에서 일제고사 부활이라고 비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평가는 공교육이나 교육 과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평가를 하지 않는 교육 과정 운영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외 기초 수리력과 공부 습관을 키우는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 연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초등학생의 기초 학력을 넘어 학력 향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북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비청주권 의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진천의 이양섭 의원과 옥천의 유재목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각각 선출됐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재선길이 맞붙은 선거에서 이양섭 의원이 임병훈 의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충북 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진천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투표에서 14표를 얻어 13표를 받은 청주의 임병훈 의원을 한 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 이어 집행부와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낮은 자세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그 전문적인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후보도 비청주권이 차지했습니다. 처음으로 의원 직선 투표로 치러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옥천의 유재목 의원이 영동의 김국기 의원을 따돌렸습니다. 의장 후보와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두 후보의 표차 역시 단 한 표였습니다. 책임의식을 확실히 느낍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선거 과정을 치르다 보니까 더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깁니다. 충북 도의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후반기 도의장과 여야 부의장 각 한 명씩을 선출합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장단 구성도 마무리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을 거쳐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이모선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해안 공업지역에서 예산, 아산, 천안, 청주, 증평, 괴산 등 충청권을 거쳐 경북과 울진의 동해안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해 전국 어디에서든 2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초대형 교통망이 형성됩니다. 서승우 국민의힘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이 차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공모에 단독 응모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도당위원장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승우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이 단독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도당위원장은 내일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충주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20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정상 운행에 가능한 배출가스 4, 5등급의 경유차입니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 차량 가운데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충주시는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차 지원 사업을 통해 총 700대의 조기 폐차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친환경 기반의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BM 활성수와 클로렐라 공급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제천시는 농약의 오남용을 줄여 토양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BM 활성수와 클로렐라 공급센터를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친환경 농업을 위해 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64톤의 미생물을 보급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